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가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수많은 협의 끝에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번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민들이 바라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만족시킬지, 또 창원시와 버스업체가 균형 있고 투명한 교통행정을 완성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창원시의 교통정책 추진의 진두지휘를 맡고 있는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재종남 단장, 경남과 부산의 교통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영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다음 달부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됩니다. 우선은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생소하게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쉽게 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부산의 인근시에 있기 때문에 창원 시민들도 이미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권, 이 노선권은 자치단체가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운수업체는 노선별로 운행하고 경영하는 그런 조직이 되고요. 운송 수익금은 공동 관리하고 그리고 운영 실적에 대한 운수업체별로 수익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일단 손실액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이렇게 보전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특히 이제 버스 준공영제는 시작 때는 아주 착실하게 잘 되는데 지나가면서 다소 말썽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창원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안정적인 버스 노선 체계 구축, 그리고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 버스 운행 및 차량 노후 관리는 버스 회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요. 버스 노선 및 운영에 관련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지자체 창원시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3년간의 그런 노력 끝에 관리 감독은 창원시가 잘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나오신 재단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간을 하루에 20시간을 할애했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준공영제 추진위원단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하셨고요.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시는 창원시가 첫째 사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단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창원시에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사실 시내버스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실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나 버스업체 모두가 시민들 불편을 막기 위해서 좀 양보를 해가면서 어떤 그 양보를 해야만 했던 상황을 좀 떠올려 보면 이번 준공영제 시행이 굉장한 의미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 준공영제 시행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스트레스가 심각한 이 시기에 준공제가 합의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불친절의 대명사라고 사실 명성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운전기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개편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는 데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준공제 시행 그 협약이 체결되었고 9월 1일 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노사정이 모두 절박하면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존 준공제를 시행한 선행도시에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차별성을 부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를 해결해 가지고 버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공동 배차의 문제, 무정차, 급정거, 급출발, 난폭운전 이런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은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서 정책을 실행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버스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실행했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내버스를 반드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출연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동안 약 3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 허성무 창원시정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네. 준공영제를 추진해 오면서 시내버스 우리 노사하고 우리 우리 행정이 수많은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간의 추진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 3월달에 준공영제 연구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9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최양원 교수님도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9차례 정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버스 업체에서는 정말로 준공영제를 시행에 대한 이런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재정지원금 체계를 작년 1월부로 바꿨습니다. 그게 네. 이제 통합산정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통합산정제가 시행이 되면서 버스 업체는 준공영제 논의를 거부를 했고 소송을 사실상 5건을 접수를 이렇게 하면서 지루한 또 법정 공방까지 계속 진행을 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말에 버스 업체의 전면 파업으로 이어졌고 네네. 그 이후로 버스 업체가 사실상 많은 또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정이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약 24차례 정도 회의를 참 정말로 기나긴 회의를 했습니다. 네. 한번 회의를 하게 되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정말로 갈등도 많았고 아, 그래가지고 올해 5월달에 올해 7월달입니다. 7월달에 지방노동위원회 임단협이 결렬되어서 조정 신청이 들어갔고 거기에서 준공제 시행 시기가 네. 노사정이 합의를 하면서 7월 26일 날 준공제 협약이 체결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버스 업계에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버스 업계는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불가피하게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노사정이 동반자가 되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행되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창원형 모델을 접목한다라고 해서인데요. 기존에도 사실 뭐 말씀처럼 창원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또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달라지기 위해서 내건 여러 항목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는 지금 우리가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강력시, 특별시에서 모두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제주도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원행 준공영제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9개사가 138개 노선을 공동 배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제일 문제입니다. 노선에 책임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별 노선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한 업체가 그 노선을 전담을 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임이 강화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마을버스로 전환을 해서 재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업체의 대표이사인 임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네. 1억에서 많게는 2억 5천 정도 연봉을 이렇게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민영행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제를 하면서 임원 인건비를 창원시의 공공기관장의 인건비 수준으로 네. 약 연간 한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원가에 반영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근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급여를 원천적으로 일단 제외시켰고 네. 그리고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금지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운전기사의 퇴직급여 제도를 DB에서 DC 그러니까 학정급여행에서 학정기여행으로 네. 이렇게 그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운전기사 호봉도 25호봉제에서 9호봉제로 이렇게 또 전환을 하도록 했고 네. 그다음에 제재 사항도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중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 네. 운전기사들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운전기사도 공개 채용을 하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협약에서 하기 때문에 협약에 대한 갱신 주기를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신 행세로 되어 있는 것을 네. 저희들은 5년으로 해가지고 갱신 주기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러한 사실 핵심은 공공성과 투명성 네. 그리고 사실상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번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위원으로도 참여를 네. 하시면서 주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어떤 특징, 장점은 학자로서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의 중공영제 시발점보다는 매우 향상되고 개선된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원형 시내버스 중공영제는 네. 네 가지를 큰 화두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성, 네.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향상, 그리고 미래지향적 이런 네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네. 공공성은 운수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의 도덕적 예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 공적인 부분에만 주로 많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효율성의 경우에는 선행도시에 발생했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당초에 330억에서 지금 2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창원시의 의지가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향상입니다. 이 대중교통은 10사람 중에 9사람은 괜찮다도 한 사람이 서비스가 안 좋다면 이게 굉장히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보편 타당성으로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적 향상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요. 네. 마지막은 미래지향성입니다. 지금 공공배차지에서 개선 노선제로, 개별 노선제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것도 장점이 많습니다만 단점도 또 있습니다. 주요 노선 구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또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대해서는 창원시에도 또 보완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버스 준공영제가 왜 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공공성에 대해서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높이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창원시는 준공영제 출발했다 하더라도 네. 이후의 운영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감독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각층의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선행적인 조치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관리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옛 마산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사실 한번 운영해 본 바가 있죠. 그때 시민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는데 이번엔 다를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전에 2007년도에 마산시에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 준공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전한 준공제가 아니고 그 간선을 제외한 마산 시내 지선과 읍면 노선에 대해서 준공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3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시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제를 시행한 이후에 현재까지 준공제를 중단한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는 3년에 걸쳐서 노사정이 준공제를 협의해 오면서 선행도시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네. 사실상 후발주자로서 유리한 점도 사실상 좀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준공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운수 사업자들과 운수 종사자들의 이 도덕적 해임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시는 이미 제재 장치들이 지금 만들어져가 있고 경영 관리를 잘하는 업체가 평가를 잘 받아서 이윤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이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고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은 대중교통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네. BR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굴절버스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버스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노선 전면 개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내버스를 완전히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운영을 하면 버스업체 이윤을 더 주기 때문에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처럼 노선이나 서비스는 사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만큼 좀 발전적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한 가지 걱정은 바로 수입금 공동 관리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과 버스업체가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게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수익금은 창원시와 운수 사업자가 공동 관리 계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연간 운송 수익금이 약 1,100억 정도 우리 버스 업체에서 연간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카드 수입이 약 1,000억 정도로 해서 약 92% 정도 되고 네. 나머지 이제 현금이 한 100억 정도 해서 한 7, 8% 정도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카드 수익금은 마이비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하고요. 현금 수익금은 지금 현재 9개사가 각각 이렇게 수납을 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창원권역과 마산권역, 진해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네. 현금 수익금을 공동으로 수납 관리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9개에서 수익금을 관리하던 것을 3군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거기에 좀 고성능 CCTV를 설치를 해서 네. 우리 시에서도 그 사항들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도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 하면은 네. 시민단체의 이 사항을 위탁으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공제가 시행이 되면은 버스 업체의 유일한 수입원은 표준 운송원가에 반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수익금 공동 관리는 버스 업체는 운행 실적에 의해서 운송 원가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은 한번 정해지면은 3년 동안 그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은 중공영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창원시장이 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가를 산정하고 각종 제재 장치도 설정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근 임원 급여 지급 중지라든지 네. 특수관계자 채용을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면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업체가 방만 경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충분한 제재 장치를 창원시가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바라는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원형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시민들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이 점인데요. 오늘 저희가 핵심도 좀 짚어보고 우려점도 함께 짚어봤는데, 교통공학자로서 앞으로 운영에 좀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 준공연제는 한편은 좋고 한편으로는 또 마이너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도에서 20년 지난 버스 준공연제도 아직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창원시는 이러한 면들을 반면교사 형식으로 네. 많이 해결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준공연제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창원시의 시내버스 준공연제는 시민들의 공익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탈 권리를 확보하게 해줬다는데 네.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창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민 발족단을 좀 설립해서 수시로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하는 그런 방향,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창원 시내에서 창원시하고 버스 노조 협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입사제에 대한 호봉제 변경,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공익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자도 버스 운영 책임자도 최저 임금을 9,500 정도로 만들었다는데, 여기서 또 우리는 반 공무원이다,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이런 소위 말하는 결정, 이래 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창원시의 준공영제는 창원 시민이 위한 그런 좋은 버스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번 지켜보고 더 좋은 칭찬을 보내면서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시민 참여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